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판세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큰 격차로 밀리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바이든 후보를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8월 중순만 해도 6%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었는데 9월 16일 미국 시간인데요.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응답자의 47%가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46%였습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 앞섰다는 이야기죠. 이번 여론조사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또 13일과 15일까지 전화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1%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 라스무센이 대선 여론조사를 시작한 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가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율의 추이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8월 초만 해도 6%포인트 정도 바이든 후보가 앞섰는데 중순 넘어가면서 4%포인트로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9월 8일에는 2%포인트로 줄어들다가 16일 드디어 역전을 한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트럼프 후보의 약진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완연한 하향세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라스무센은 이 홈페이지에 조사 결과 분석을 자세히 해놨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외에 다른 소수인종 유권자 사이에서 뜻밖의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많은 도시에서 인종차별 관련 폭력 시위가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말고 또 박스뉴스의 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조사 이후에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8월 달에 지지율 54%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다시 9월 들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격차도 6월에는 12%포인트였는데요. 확실한 우위였죠, 바이든이. 근데 9월 13일 조사 결과는 불과 5%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돋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전국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요. 경합 지역에서의 여론조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유리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결국 이 경합주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건 바이든 캠프에게는 비상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경합 지역에서도 바이든 우세는 확인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지역들 역시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3일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같은 이런 핵심 경합주 민심이 요동친다 그러면서 전망을 아주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무조건 승리할 거다 이런 전망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10일 보도에서 이 미네소타, 위스콘신 같은 4개 경합주 조사에서 바이든이 평균 6%포인트 차로 앞섰다고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현장 취재 기자들은 지금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리포트를 한 겁니다. 그만큼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의미죠. 지난 10일 여론 분석 매체인데요. 쿡 팔리티컬 리포트는 그간 민주당 약간 우세로 분류했던 플로리다주를 경합주로 했고요. 민주당 우세로 봤던 네바다주를 민주당 약간 우세로 각각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경합주에서 민주당 우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중도층에서의 트럼프 지지세가 점점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도 50%를 넘어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매일 발표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라스무센인데요. 이 라스무센의 조사 결과를 보면 7월까지만 해도 40% 초반대에 머무르던 지지율이
이 9월 들어서 가면서 40% 후반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중순 이후에는 50%를 계속해서 넘어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8일에 이 라스무센 조사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53%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라스무센의 경우에 전직 대통령 오바마하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날에 직무수행 평가를 비교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9월 14일 이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트럼프 현 대통령이 일부 주류 언론들의 평가하고는 달리 미국인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고, 또 이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당연히 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라스무센 리포트에 의하면 이 유권자들은 경제와 국가 안보 분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그게 바로 경제 문제하고 국가 안보 이슈인데,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도 경제 분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 만족도는 무려 52%나 나왔습니다. 이건 취임 직후인 2017년 중반기 때의 39%에 비하면 무려 13%포인트나 오른 수치입니다. 불과 37%만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15%포인트나 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이슈도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의 49%가 트럼프 현 대통령이 국가안보 이슈를 잘 다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39%였기 때문에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6월에 47%보다도 2%포인트 더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41%의 유권자는 국가안보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전 대통령인 오바마의 같은 시기, 그러니까 2012년 9월 이 경제 분야 긍정평가율은 41%였고요. 국가안보 긍정평가율은 46%였습니다. 그럼 이것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보다 경제 분야는 11%포인트, 국가안보 분야는 3%포인트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지지와는 무관한 이 무당층의 50% 이상이 경제와 국가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점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경제와 국가안보 분야 이슈 평가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80%, 민주당 지지자들의 20%가 긍정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스무센 리포트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긍정평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안보 분야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UAE 간의 평화 합의가 이 중동 평화의 돌파구로 여겨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도 안 되는 전쟁,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우리 군인들을 데려와야 된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미군 철수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의 60%가 지지를 했고요. 이러한 조치는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을 새로운 전쟁에 투입하지 않는 대통령인, 자, 이런 평가,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긍정평가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외 파견 미군의 본국으로의 철수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이겁니다. 미국 대선의 내관으로 떠오른 게 바로 흑인 시위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라스무센이 조사한 최근 조사, 그러니까 9월 9일에서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이제 16일 날 발표했는데, 이걸 보니까 미국 유권자의 42%가 올 여름에 흑인 인권과 관련된 시위에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유권자의 48%가 평화 시위가 아니라 폭력 시위라고 그러면서 아주 이 시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적 이 시위대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유권자의 63%가 지지를 보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35%만이 강력한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겠죠. 지금 이 흑인 인권 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후보는 시위대를 적극 지지하면서 경찰을 향한 폭력에는 침묵을 하고 미온적이었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법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바이든을 폭도와 한편이라고 비난을 했죠. 이것이 오히려 바이든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고요. 이 중도층의 표심을 트럼프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민주당이 흑인 시위를 적극 지지하면서 분노를 부추긴 것은 아주 잘못된 전략 미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측된 것이기도 합니다. 프리스턴 대학교의 오마르 와소우 교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1960년대 흑인 시위는 엘리트 여론 선거를 어떻게 움직였나, 이런 논문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 실수인가를 이 논문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논문은 1964년과 68년, 72년 세 차례의 대선에서 비폭력 시위 지역은 민주당의 백인표가 최대 1.6% 증가를 했지만 폭력이 일어난 곳에선 백인표가 무려 7.9%까지 공화당 쪽으로 움직였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한마디로 폭력의 역효과 때문입니다. 비폭력은 공감을 위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면서 이질적 집단까지도 뭉치게 만듭니다만은 시위대가 폭력성을 띠게 되면 백인의 안전 희구 성향이 강해져 가지고 서부 개척 시대 인디언 습격에 대비해 가지고 마차로 원을 형성하는 것 같은 보호 기제가 작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민심의 본질을 깨뜨려 봤습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 블레이크 사건이 발생했던 위스콘신시의 커너샤로 갔지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 트럼프의 커너샤 행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커너샤에서 피해자는 아예 외면을 하고요. 오히려 경찰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시위대들을 무정부주의자다, 폭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폭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으면서 시위대를 두둔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국 민주당의 바이든 캠프는 오직 흑인표를 붙들기 위해서 시위대를 두둔했습니다만은 이건 지난 1968년에 있었던 폭력 시위, 그러니까 마틴 루서 킹이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암살당하면서 발생했던 그야말로 명분 좋은 폭력 시위가 오히려 그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 트럼프는 지금의 미국 내 흑인 시위에 대해는 중국의 자금과 지원이 있었다는 설까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진영의 전략적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서 바이든 캠프는 점차 쇠락에 가고 있고 트럼프 캠프는 반면 흥왕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 샤이 트럼퍼죠.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라스무센은 이 트럼프 지지자의 약 17%가 샤이 트럼퍼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라스무센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 트럼프 지지자의 17%가 자신의 지지 성향을 숨기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반면 트럼프 반대자들이고 그리고 또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8% 정도만 자신의 지지 성향을 외부에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 성향을 숨기려는 이들이 트럼프 측이 바이든 측보다 2배 가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화당 지지자들의 16%, 민주당 지지자들의 12% 정도는 자신의 지지 성향을 외부에 표출하기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샤이 계층이죠. 반대로
적극 의사 표출자는 공화당 지지자의 57%, 민주당 지지자의 6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라스무센은 유권자 이런 성향이 지난 2016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다. 이게 또다시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미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캠프는 그야말로 아주 영리한 전술들을 쓰고 있지만, 반면 민주당인 바이든 캠프는 참으로 부자 몸살이기 같은 소극적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역전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 전략이 바이든 캠프는 전혀 공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세적이고 트럼프 캠프의 선거 프레임에 끌려다니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도전자죠. 그렇다면 선거 전략이 공세적이어야 됩니다. 반면 수성을 하는 입장의 트럼프 캠프는 방어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타난 두 캠프의 전략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완전한 전략 미스인데요.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고, 또 더불어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자 몸살이기 전략을 쓴 겁니다. 가급적 언론의 노출도 피하고 실수를 좀 덜 하려고 애쓰는 거죠. 지하실 유세라고 해도 될 만큼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는 바이든 캠프의 전략이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프레임도요, 이 트럼프 캠프가 던진 그물에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든 후보의 수사적 캠페인은 진보 진영 내에서조차 불만을 터뜨릴 정도가 됐습니다. 대중국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내세우면서 중국 해체, 공산당 정권 전복을 내세우면서 바이든 후보하고 차별화를 꾀했죠. 그런데 부통령 시절에 미중 협력을 주도했던 과거 때문에 이 대중국 이슈에 대해서 바이든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내 여론이 이 반중국 무드에 호응을 보이니까 바이든 후보도 그때서야 결국 대중국 적대시 정책으로 돌아섰죠. 심지어 바이든 캠프 내에서조차도 중국의 위협만큼은 트럼프가 정확히 봤다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죽하겠습니까? 이 민주당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경쟁하다 바이든을 지지했던 좌파 진영 대표 샌더스도 13일 뭐라 그랬느냐면, 바이든이 좀 더 진보적이고 공격적인 캠페인을 하지 않으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공개 경고를 할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의 구도가 트럼프 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로 흘러가면서 이 유권자들의 관심이 도전자인 바이든이 아니라 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된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선거에서 필패의 구도죠. 지금 미국 대세는 이미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진영에서 본다면 질 수가 없는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는 선거로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년 트럼프가 과연 이 기세를 끝까지 몰고 갈 수 있을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족 하나 붙이죠. 지난 1997년, 무려 23년 전 이야기가 이번에 새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튀어나왔죠. 우리 언론들은 이 문제를 크게 다루면서 대선전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에게 있어서 그런 문제는 전혀 변수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고요?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가 더 터져 나온들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바이든 후보의 파트너인 카멀라 해리스의 성추문은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백인 세계에서 카멀라 해리스를 보는 시각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은 카멀라 해리스를 엄청난 히든 카드로 생각을 했겠습니다마는 유권자들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바이든은 부통령 후보 지명부터 오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선거 구도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와이타임스는 계속해서 미국 대선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